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10대 용의자가 자수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반에 담임교사를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의 2차 전지 관련 공장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2차 전지 특화단지 대상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 집값이 0.7%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집값 내림폭은 둔화하지만 하락세는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 한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이후 경찰이 범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낀 용의자가 자수를 했습니다. 10대 후반의 여성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를 수거하러 간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확인한 겁니다. 발견된 영아는 키 50cm에 몸무게 800g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영아가 유기된 아파트의 이틀치 CCTV 전체를 확인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며칠째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아 시신 발견 엿새째인 어제 낮 피의자가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자수한 피의자는 10대 후반의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 이 여성이 학생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자수하였습니다. DNA 감식, 휴대폰 포렌식 분석 자료 등을 통하여 철저히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인과 아기 출생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영아 살해죄나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요즘 울산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편 한국말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한국어반에 담임 교사를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 동구 서부 초등학교 지난해 3월 울산에 자리 잡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 24명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11명은 계속해서 한국어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한국어가 익숙해진 13명은 한국 학생들과 원적반에서 함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처를 찾은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건의사항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프간 친구들도 한국 음식을 많이 안 먹어요. 네. 음식이 입에서 안 맞는 모양이네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 교장 선생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 한국어반에는 담임과 한국어 강사, 통역사까지 3명이, 원적반에는 담임과 협력 강사 2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울산에는 초등학교 6개 학급과 중학교 3개 학급에 한국어반이 개설돼 있는데 이 중 초등학교 3개 학급에는 담임 교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한국어 학급만 있었는데 요거 특별 학급을 편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 또 자기 본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담임 제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2,500여 명이었던 다문화 학생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3,600여 명으로 6년 새 44%가 늘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 동아리와 다문화 어울림 교실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2차 전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에 관련 공장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정부가 2차 전지 특화단지 대상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정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색 알루미늄 호일판에 검은 슬러리를 코팅해 전지 극판을 만듭니다. 2차 전지 소재 개발업체가 신제품을 만들겠다며 울산 테크노파크에 실험 제작을 요청한 제품입니다. 이처럼 2차 전지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꼽히면서 테스트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체 15곳이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형, 중대형, 사용 후 배터리, 차세대까지 2차 전지 전주기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2025년 완공되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 공장은 2차 전지의 최대 수요처가 될 전망입니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 배터리 소재 기업 변신을 위해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울산 지역 기업체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원소재와 비철과 화학산업 등 전방산업부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 스마트 선박 등 소방산업까지 울산에 전부 모여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타사하고의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화학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울산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어서 2차 전지 산업은 2027년 5억 달러에서 2030년 6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기존 주력 산업을 넘어 국내 최대의 2차 전지 거점 도시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 지역 바이오 화학산업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포럼이 어제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바이오 화학산업 최신 기술과 동향을 공유하고 화학산업에서 바이오 화학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과제와 바이오 화학산업 육성 방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름을 맞아 제주 앞바다에서는 한치 낚싯배들의 조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비싼 가격에 금치로 불리면서 직접 배를 타고 이 한치를 잡는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체험 낚시 현장을 이따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애월 앞바다. 수평선 너머로 어선 불빛이 하나둘 바다를 수놓습니다. 낚싯배 위에도 환히 집어등이 켜지면서 본격적인 한치 낚시가 시작됩니다. 체험객들은 연신 낚싯줄을 당기며 한치가 모이는 수심을 탐색합니다. 출항한 지 2시간, 기다림 끝에 빛깔이 뽀얀 한치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생각보다 안 잡혀서 처음에 실망했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잡으니까. 이곳저곳에서 한치가 올라오기 시작하자 체험객들은 뱃멀미도 잊은 채 낚시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한치다! 이른 시간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한치에 관광객들은 벌써부터 설렙니다. 날이 좀 풀린다고 해서 한번 나와봤는데 지금 한 3마리 정도 잡았고 지금 초저녁이라 좀 더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몸통 크기만 40cm가 넘는 대포 한치는 제주의 명물. 날이 어두워지자 한치가 모여들면서 수심 40m에서 싱싱한 대포 한치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직접 잡은 한치로 바다 위에서 직접 끓여 먹는 라면도 체험 낚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낚시객 16명이 5시간 동안 한치와 오징어 200마리를 잡았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오시면 그래 2자리 숫자 10마리 이상씩은 그래도 잡으시고 또 잡으신 걸로 맛있게 또 요리해드리면 맛있게 또 드시고 인기는 제일 좋습니다, 요즘이. 지난 2017년 891톤까지 잡혔던 한치는 지난해 518톤으로 줄어 어획량이 4년 만에 41% 급감했습니다. 반면 소비는 늘어 1kg에 5만 원이 넘는 금치로 불리면서 한치 체험 낚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포항에는 농촌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농촌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각종 보조 사업을 따오는가 하면은 경작 규모를 키우고 또 과학화를 통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포항시 흥이읍의 한 영농조합.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을 살려보겠다며 조합을 꾸렸습니다. 황종욱 대표는 벼농사를 쭉 지어왔고 제과제빵, 양식요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주자로서 이제 포항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먼저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4년간 경험을 쌓은 이재호 조합원은 고장난 콤바인과 트랙터를 척척 고치는 실력자이고
앳되어 보이는 막내 최송화 조합원 역시 농기계 수리가 주특기라고 말하는 당찬 청년입니다. 처음에는 기계 때문에 많이 관심이 가서 농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기계 타는 것도 너무 재밌고 작물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듬직한 인상의 권병구 조합원은 농작물 생산 관리뿐만 아니라 조합원 간 화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안 맞아도 근데 서로 개인 의견을 다 존중하면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청년 농업인들은 콩파스타와 보리 막걸리 등 가공식품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벼와 콩을 수확한 뒤 겉보리와 조사료를 심어 생산성을 높이는 이모작 아이디어로 정부의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우리 농촌 어촌 복합적인 우리 포항 같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포항 흥해읍에 자리 잡은 흥부 영농조합에는 모두 57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부모는 이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다시 늘고 있고 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의 집값이 하락하겠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로 낙폭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반기 집값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집값이 0.7% 하락해 상반기 집값 하락분인 4.1%를 더하면 연간 4.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반기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의 경우 하반기 1.6% 추가로 떨어지며 연간 5% 이상의 하락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의 구정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북구청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로 명촌지구 풍수의 정비사업 추진, 울산 숲 조성, 북구 실버케어센터 건립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남은 3년간 신성장 산업 지원 확대와 고용정책 내실화를 통한 경제도시 만들기, 교육 인프라 확충, 울산 숲 조성을 통한 탄소 중립 녹색도시 형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서생면 주민협의회 회장인 A씨가 최근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일부 주민들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며 A씨가 버티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빠른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씨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49차례에 걸쳐 마을 공금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출마해 자격 시비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2천억 원이 넘는 원전 주변 지원금을 두고 한수원과 협의를 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영어 학원을 영어 유치원으로 허위 광고를 하고 교습비 영수증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 운영을 해온 울산 지역 유아 영어 학원 18곳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하루 4시간 이상 교습을 하는 유아 영어 학원 2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8곳에서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유를 보면 학원을 유치원이라고 명시한 온라인 광고 표시 위반 9건과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7건, 교습비 표시 위반 3건 등입니다. 다음 달부터 온산소방서와 울주소방서가 각각 남울주소방서와 서울주소방서로 명칭이 바뀝니다. 울산시와 울산소방본부는 관할 지역에 맞는 소방서의 이름으로 변경을 해 시민들이 더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남울주소방서장에는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진급한 임주택 소방본부 소방감사팀장이 발령됐습니다. 장생포 고래바다 여행선이 4년 만에 야간 운항을 재개합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고래바다 여행선 야간 특별 운항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에는 정박 중인 고래바다 여행선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올해 3분기 울산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이 전분기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 100에 못 미치는 97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설비 투자가 96, 영업이익 81 등으로 조사 항목 모두 직전 분기보다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으며 업종별로는 조선 기자재 110, 자동차 부품이 100을 기록한 반면 정유, 석유화학은 71로 가장 나빴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예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오전과 오후에 내리는 비의 종류가 조금 다른데요. 오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리는 장맛비로 최대 8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 많게는 40mm 정도입니다. 한편 어제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울산도 낮 기온이 무려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더해지면서 최고 체감온도는 31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더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무려 32도, 울산과 양산은 30도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다른 해안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이번 주 후반 다시 한번 낮 기온은 2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